드디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피의자 박영재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법외국죄로 고발했습니다. 형법 123조의 2. 네. 내일 국무회의가 열릴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지금 사법개혁, 법원개혁, 판사개혁, 개혁 3개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네, 법외국죄, 형법 개정안.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늘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고요. 아마 즉시 대통령께서 공포할 것입니다. 공포 즉시 법외국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병철 변호사가 어제 그제부터 법외국죄로 고발한 사건들, 1호는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 무죄 판결, 2호는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시킨 지기현 부장판사, 3호는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4호는 오늘 드디어 접수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점심 무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4호, 5호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병철 TV 사이다 게시물란에 다 올려놨고요. 조금 전에 2시 반경에 경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귀하의 사건을 접수한다라는 카톡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귀하의 민원을 정식으로 경찰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고발장 내용은 제가 캡처해서 이병철 TV 사이다 그 영상, 동영상, 쇼츠, 그 다음 메뉴를 이렇게 보면 게시물란이 있습니다. 게시물란에 제가 그 고발장, 고발 취지 및 고발 이유, 근거법령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 검토 결과, 그리고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쫙 해서 딱 올려놨으니까, 네. 그거 읽어보시면, 여태까지 지금 법외국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강의 영상을 한 5개 정도 올려놨죠. 그것을 다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지금 제가 다시 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지사 문제인데 소급해서 형사처벌을 못하는 거 아니냐, 형벌 불소급의 원칙 헌법 13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 써놨습니다. 자, 그게 뭐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발하는 것은 작년 커피 한 잔 마시고, 작년 그 희대의 난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그 전체 사건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 사건은 조희대 등이 직권을 남용한 적극적인 어떤 자기 행위를 한 범죄 행위도 있고, 법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행위를 불법적으로 이제 뭐 판결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작년 5월 1일자로 끝나버렸고, 그것을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처벌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작년에 직권남용 행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여러 군데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것은 작년 4월 22일부터 사건이 뭐 검토가 된다.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죠. 이틀 만에 그 7만 쪽에 달하는 걸 14명의, 12명의 대법관들이 다 읽어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는, 심리다 끝내버리고, 10대이다. 국민들한테 생 중계까지 해가지고 5월 1일 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아마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이다.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은 것. 직무유기다 해서 다 고발을 했는데,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적극적 행위는 그때 즉시 종료됐기 때문에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고 범죄가 종결되었다. 즉시범입니다. 즉시 종결되었다. 그것을 소급해서 지금 법외국죄로 처벌한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직무유기적인 거, 부작위를 한 거, 법률이 이렇게 하라 돼 있는데 하지 않은 거, 그 부작위 상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번에 부작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직무유기라는 건
부작이라는 거는 계속되는 거다. 지금도 계속되니까 지금 문제죠. 그것은 계속범이라 합니다. 계속범. 그래서 작년 5월 1일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4월 22일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되고 있는 그 위법 상태에 대해서 현재 법을 적용해서 법외국죄로 처벌한다.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계속범이라는 법리입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한 판례입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통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즉시 단속권을 행사해서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눈 감아줘 버렸다 이거죠. 눈 감아줘 버렸다. 그런 사건들 과거에 많았죠. 네, 그게 직무유기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즉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쓱 눈 감아줘 버렸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거예요. 그 대법원 판례에서 거기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러니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처벌 못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니까 대법원이 아니다. 즉시범인 경우는 그때로부터 1년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냐? 처벌 못한다. 말이 된다. 그러나 직무유기 부작위 상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법익 침해 상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 왜? 계속 지금도 법을 위반한 그런 위법 상태가 부작위, 직무유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공소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경찰관을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주심대법관으로 바꾸면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 4월 22일 날 주심대법관 박영재 재판 맡아가지고 본인들 주장은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12명의 대법관들이 꼼꼼히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이틀 만에 다 심리 결정을 판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러면 첫째 우리 현재 형사소송법상 종이 기록을 출력해서 7만 쪽을 다 출력해가지고 봐야 되느냐? 지금 대법원에서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요새는 전자기록화되어 있으니까 전자기록화되어 있는 걸로 컴퓨터 모니터로 다들 딱 중요한 거 다 봤다. 자, 첫째. 전자기록으로 보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것이냐? 종이 기록으로 출력해서 봐야만 되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첫째, 이것은 작년 2025년 10월 10일부터 드디어 민사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그간의 전자소송으로 많이 해왔죠. 형사사건은 종이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도 드디어 작년 10월 10일부터 전자기록으로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형사소송의 전자기록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10일 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4월달, 5월달에는 종이 기록으로만 대법원이 심리 판결해야 된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종이 기록으로 하지 않고 엑셀 파일로 뭐 했다. 이게 위법하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왜 종이 기록으로만 하도록 돼 있냐? 아직은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에 관한 그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또 좀 전에 종이 기록을 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검사, 판사가 신중하게 하라. 출력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하라.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이 기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형사소송법 여러 조문에 서면주의다. 종이로 해야 된다. 서면주의가 명시가 돼 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검사, 판사는 소송 관련 기록에 서명란이나 하여야 한다. 자필로.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도 전자소송 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전자가 가능해요. 그전에는 종이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종이로 7만 쪽에 달하는 것을 350건 정도 되는 것을 큰 대형 트럭에 그냥 한 트럭 실어야 되는 걸 그걸 각 대법관들 12명한테 다 나눠줬다? 그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그걸 다 읽어봤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데 천대엽 행정처장은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왜? 종이 기록으로만 해야만 유효하고 전자기록으로 보는 것, 그것만 하면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그 판결은 무효다.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종이 기록을 철저히 봤다라는 답변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전자기록으로 그 좀 보조적으로 봤다 이렇게 얼버무렸죠. 그러면 종이 기록을 안 봤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대법원 판례상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검사의 공소장이 그렇게 되면은 무효다는 겁니다. 판사의 판결문도 무효라는 겁니다. 서면주의 위반이다. 자, 그러면 작년 5월 1일자 유죄 취지 파기한 선법 그 판결문,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한 판결문은 위법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왜곡죄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두 번째, 7만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서 검토해야만 되는 형사소송 법령상의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죠. 부작위죠.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것은 계속되고 있죠. 교통경찰관처럼 눈 감아준 교통경찰관이 직무유기한 것처럼 지금 이것도 지금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지금 이제 현행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소급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진짜배기 소급은 허용이 안 됩니다. 소급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소급이 따져보면 아니다. 진정한 소급이 아니다. 부진정 소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옛날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결이 종료되었지만 그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도 했고, 결국은 공익이 너무 중요한 경우에는 진짜로 어떤 기성의 질서가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정소급 입법도 허용된다 하는 게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두환 노태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데도 소급해서 처벌했습니다. 5.18 특별법 사건, 그 다음에 친일파들의 재산을 지금 60년, 70년이 지나가지고 몰수한다. 그거 가능하다. 친일파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도 합헌이다. 그거 다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대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급 금지 원칙의 예외다. 진정 소급도 너무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까지는 아니야. 그까지는 아니에요. 이 법왜곡죄는 부진정 소급,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부작위, 직무유기라는 법익 침해, 위법 상태를 처벌해달라. 그러면은 아까 교통경찰관 그 대법원 판례에서 범죄는 작년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의 범죄로. 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법 이론으로, 이런 법리로, 네. 오늘 정식으로 경찰청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요. 아마 이제 피의자들은, 안 된다. 뭐,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이런 이제 또 주장을 반박을 하겠죠. 예. 제가 그런 반박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박영재 대법관이니까, 대법원이 만들어 놓은 그 판례로 딱 꼼짝 못하도록 고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법왜곡죄를 만들었고, 드디어 판사 검사들의 그런 공소권 남용, 재판권 남용을 국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적용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네. 경찰의 수사에도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수사 배심원 제도, 그리고 공소청, 검찰의 기소 여부에도 시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법왜곡죄 사건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사관, 경찰, 검사, 판사기 때문에 서로 봐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기소 배심원 제도를 기소도 배심원이 결정한다. 예. 그 다음에 재판도 재판 배심원 제도, 이것은 일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이것을 더 확대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는 새로운 제2차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